반갑습니다. 지도교수 홍태호 교수님 지도 아래 특수연구를 진행한 노영우입니다. 넥센 타이어 창녕 공장은 모든 물류 이송이 무인화 및 자동화되어 있어서 생산 설비마저도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걸맞는 설비 관리를 하고 있는 메인터너스 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테크노 엠베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빅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알게 되어 공장 메인터넌스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구성은 회사 소개, 개요, 스마트 메인터넌스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결과, 결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넥센타이어는 경남 양산시를 봉사로 하여 1942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장은 NATC, 넥센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 그리고 NETC, 유럽 테크니컬 센터, NCTC, 중국, 그리고 마곡 연구소 이렇게 4개 R&D 센터와 경남 창녕, 양산, 중국 청도, 체코 자테치에 4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에 2조 원을 달성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물류 이송이 단 한 명의 사람도 손을 거치지 않는 완전 자동화 공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류 설비 장애가 발생되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공장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인터넌스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연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생산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원부 재료가 입고되어서 자동화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믹싱 공정에서 각종 원부 재료를 혼합해서 그리고 압출, 비드, 압연 공정으로 흘러갑니다. 압출 공정에서는 타이어 노면에 닿는 트레드와 사이드워를 만들고 비드 공정에서는 타이어 휠에 고정될 수 있는 와이어 부분을 만들며 압연에서는 타이어 내면의 플라이 부분을 만들어서 준비 공정을 통해 사이즈에 맞게 재단한 후 성형 공정으로 이 모든 것이 모이게 됩니다. 타이어의 꽃이라 불리는 성형 공정에서는 모든 반제품들을 한데 모아서 그린 타이어라는 완제품 타이어 바로 전 단계인 최종 반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린 타이어는 가루 공정을 통해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완제품 타이어를 만들고 출하 검사를 마친 후 소비자에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걸맞는 스마트 메인터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메인터넌스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설비 이력 관리, 설비 점검, 설비 이력 관리, 그리고 설비 상태 점검, 이를테면 데일리, 월간, 분기, 연간 진행할 수 있는 예측 예방 보전, 그리고 유틸리티 관리,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스페어 파트,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검토해 보았을 때 방법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MES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비 이력 관리는 사용자가 MES에 입력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유틸리티 매니지먼트는 태블릿을 통해서 휴대해서 현장 사람들이 현장 체크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 중이며, 캘리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AMS를 통해서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비 이력 관리, 유틸리티,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은 이 중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터넌스 팀의 주 업무인 설비 점검 및 스페어 파트 관리에 초점을 둬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스페어 파트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의 수명, 단종, 그리고 수량 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적재적소에 파트를 공급하지 못해서 장기간 설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적정 수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악성 재고, 장기 재고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어 버리는 돈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비 관리는 설비가 보내는 이상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하고 컨디션을 올바르게 체크하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수 보완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설비 고장으로 이어져서 자칫하면 공장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적재적소에 스페어 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페어 파트 전산화 관리, 설비의 이상 시그널을 제때 캐치할 수 있는 AR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스마트하게 메인터넌스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스마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과제인 스페어 파트 전산화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스페어 파트를 각 공정별로 엑셀을 이용하여 리스트화하여 관리했습니다. 파트가 입출고될 때 제때 기록하지 않는다면 현물과 파일과 상이한 수량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에 주기적인 재고를 파악해야 하고 인력이 그에 따라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폐쇄적인 관리다 보니 거의 암묵지 형식으로 유지가 되어서 스페어 파트 담당자 이외에는 어떤 파트가 몇 개나 어디에 있고 적정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고 과다 보유 혹은 미보유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 설비 정지를 이어지기 때문에 스페어 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MES로 전산을 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셉은 모든 스페어 파트에 이와 같이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서 품명, 규격, 자재 코드 창고 위치, 보관 렉까지 정보를 매칭시켜서 이를 MES로 업로드한 후 모든 스페어 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장소와 사람의 제약 없이 누구든 언제든 재고 조회가 가능하게끔 하는 컨셉입니다. 또한 보관 렉의 각 셀에도 이와 같이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서 바코드 정보에 해당되는 해당 셀에 몇 개의 자재가 얼만큼의 가격이고 적정 재고가 몇 개이며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의 바코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스캔을 해서 사용한다고 신고하면 MES에는 자동으로 재고를 차감하고, 반대로 입고할 때는 재고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파트들은 MES에서 창고별로 재고 조회를 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현 재고가 최소 재고보다 적을 경우에는 빨간색, 반대로 현 재고가 적정 재고보다 많을 경우에는 과다 보유하는 것으로서 녹색, 그리고 현 재고가 최소 재고보다는 많고 적정 재고 이하일 경우에는 적정 재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흰색 음용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눈에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적정 재고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바코드를 스캔해서 재고 관리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트를 사용할 때 어떤 설비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설비별 투자되었던 비용이 얼마만큼인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짓기 위해서 차년도 경비계획, 투자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민적인 부분이, 여기 현 재고가 최소 재고보다 적을 경우에는 혹은 재고가 0일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ERP와 연결하여 발주가 자동으로 나가는, 구매 품위서가 자동으로 나가는 시스템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는 여러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무분별하게 발주가 나가면 예산 관리가 어렵고, 재고가 적정 재고보다 단순히 적다 해서 이것을 구매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해본 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MS라 해서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 및 AI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설비는 네 가지로 사람에게 본인의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리, 냄새, 온도, 진동. 여기서 진동을 이용해서 설비가 보내는 이상 시그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위치와 날짜까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설비 사이클은 이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비 제작, 그리고 설비 설치, 잠재적 고장 요소, 기능 상실, 이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인 잠재적 고장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CMS 및 AI 진단 시스템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BM이란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턴스로서 예측 예방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설비의 컨디션을 점검해서 체크한 후 컨디션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이때 역시 설비는 위의 4가지 요소로 사람에게 시그널 보내게 됩니다. 설비에서 가장 고가이고 중요한 개소가 무동부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분석해서 컨디션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메인터넌스는 크게 4단계로 분류됩니다.
corrective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 그리고 proactive maintenance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앞에 두 단계는 corrective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는 설비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corrective maintenance, 즉 breakdown maintena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설비가 고장난 후 수리하는 사후 보존으로서 높은 설비의 정지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즉 예방 보존은 흔히들 PM으로 부르고 고장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파트를 교체함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멀쩡한 걸 교체해서 돈을 버린다고 말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는 예측 보존, 이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컨디션을 체크해서 분석한 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메인터넌스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는 예지 보존으로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가지고 고장난 위치와 날짜까지 예측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 아주 효율적인 메인터넌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CMS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의 회전부는 베이스에서 회전부 혹은 로터까지 여러가지 연결부를 거치게 되어서 주파수별로 진폭이 다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찾는 것이 바로 CMS의 핵심입니다. 진동이란 시스템에 가해지는 힘,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결과물로서 가속도와 진동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진동이 합쳐져서 복잡한 그래프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주파수를 합쳐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프로세스를 거쳐서 각각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스펙트럼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폭은 진동의 크기로 볼 수 있고 진폭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고장으로 발생될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기술이 됩니다.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속도와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선으로 PLC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사용자에게 SNS로 알람을 전송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결함 진단은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속도, 가속도의 진동은 진폭을 모니터링하다가 특정 진폭에 도달했을 때 결함을 감지하는 트렌드 관리법과 결함 주파수 및 결함 충격 주기를 분석하는 주파수 시감 준파형 분석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법이 가장 정확하고 까다로운 분석법인데요. 퓨리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분석된 스펙트럼을 보고 결함 위치, 결함 정도, 고장 예측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어려운 분석 작업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에게 SNS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 핵심인데 그를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특정한 주파수가 되면 자동으로 SNS를 통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AI를 통해서 빅데이터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통한 게 한 개 사이클로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거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AR이 있고 VR이 있는데 AR은 이렇게 태블릿을 갖다 대면 어느 위치에 뭐가 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VR은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설비를 증설할 때 이런 식으로 AI 설계를 한 다음에 적소에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 원하는 곳을 원하는 뷰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공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